한국 같은 나라로 이민 간다고? 왜? 도대체 왜? 여기 미국 시민이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민 온다고 합니다. 세계 1등 국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온다는 사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저는 톰 리드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보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매일이 전과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 일상의 안락함을 즐겼지만 속으로는 뭔가 색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모험과 평범하지 않은 삶을 꿈꾸었고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제 고향의 익숙한 거리를 벗어난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걱정되어 반대했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 혁신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 눈을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은 매우 흥분되면서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간판은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고 거리는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함께 불확실함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었지만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첫날, 제 전 재산인 13만 달러가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항 근처의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 이제는 제가 위해 열심히 모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 저는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것이 참으로 끔찍한 실수였는지 고민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했던 꿈들이 멀게 느껴졌고 새로운 모험에 대한 밝은 약속은 갑자기 절망으로 가려졌습니다. 저는 낯선 땅에서 홀로 있는 기분이 들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고 단 하루 만에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운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무겁더라도 저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난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모험을 향한 열망,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에 대한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좌절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돈을 모두 잃었더라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겠다는 결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고 저는 그 어려운 미지로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몇 주 동안 모든 돈을 잃은 충격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낯선 땅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떠난 것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여러 시간 동안 꼼꼼히 살펴보며 13만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지 관청에 직접 가서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며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돈 안에 연루되었을 것 같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도 대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잃어버린 돈과 이제는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꿈들을 곱씹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삶이 그리웠고 매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마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안정적인 직장과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온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기분이 특히 우울했던 날 제 인생의 시각을 바꿔놓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하퍼 씨였습니다. 하퍼 씨는 한국의 기업가로 자신감 있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겪은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끝없이 뒤적이며 보낸 시간, 현지 관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일, 그리고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슬픔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하퍼 씨께서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퍼 씨께서는 한국이 두 가지, 즉 최첨단 기술과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그 힘을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역 기업들과 정부 기관이 어려운 도전에 맞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퍼 씨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확신에 찬 말투 덕분에 저는 제 손실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실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손실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불행의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퍼 씨의 긍정적인 태도는 제게 주변의 모든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강한 공동체, 정신이 제 삶을 다시 일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재정적 손실이 제 미래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한국을 진정한 모습 지원, 혁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보고 싶다는 느림과 동시에 불타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배운 것을 통해 제 자신을 재건하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는 제 새로운 삶을 위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도전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폭풍 우 치던 저녁 저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관한 지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 포럼은 서울의 현대적인 공공시설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곳은 밝은 스크린, 첨단 기기, 최신 안전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에는 비가 내리고 바깥에는 바람이 울부짖으면서 그 건물 안은 오히려 더욱 안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시스템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포럼 중간에 갑자기 큰 긴급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예상치 못해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우리 앞에 큰 스크린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생한 이미지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가 일본의 한 재난에 대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후쿠시마에 있는 사토 겐지 씨가 관리하는 유서 깊은 온천 리조트가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온천 리조트는 400년 전통의 온천 문화를 자랑했으나 기록적인 폭설에 휩쓸리고 위험한 유독 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하여 3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에 빠르게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면서 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대 건물들이 눈으로 덮여있는 모습, 두꺼운 유독 가스 구름, 그리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는 긴급 구조 차량들이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저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며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친구이자 현지 전문가인 하퍼 씨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퍼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국이 과거 재난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가 최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퍼 씨께서는 첨단 조기 경보 센서가 재난 발생 전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긴급 정지 절차가 작동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긴급 프로토콜이 몇 초 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의 설명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주셨습니다. 하퍼 씨께서는 이전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당국에 조기 경보를 보내어 구조팀들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니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거의 센서들이 위험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위험 지역을 차단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지휘센터에서 명확한 지시를 받으며 구조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안전망이 갖춰진다면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극적인 순간은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습니다. 포럼이 끝날 때쯤 저는 온통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재난은 가슴 아팠지만 그 사건은 동시에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퍼 씨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보여진 인상적인 기술들은 이 첨단 시스템들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포럼을 마치고 나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 희망과 혁신을 제 집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은 제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으며 앞으로의 여정에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기회들이 가득하리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 중 한 곳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긴급훈련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하퍼 씨와 몇몇 관계자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안전 조치가 강력하다고 알려진 분주한 역으로 갔습니다. 역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역 본관에 모였을 때 저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는 첨단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열차 시간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긴급 버튼들도 보였습니다. 역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세부 사항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삐소리가 회의실 안을 메우며 모든 사람이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큰 디지털 스크린에 메시지가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승강장 가장자리 근처에서 모의 위험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식간에 역의 첨단 스크린 도어들이 제자리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어들이 재빠르게 닫히며 어떠한 움직임도 차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도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정교한 AI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 주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은 중요한 지시사항을 번쩍이며 보여주었고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들이 회의실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몇 초 만에 훈련된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투입되어 정확한 동작으로 구조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긴장감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하퍼 씨께서 이 시스템은 몇 초 내의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크린 도어, 센서, 그리고 긴급 프로토콜이 모두 팀으로서 함께 작동합니다. 라고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가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스크린 도어가 단순히 닫히는 것을 넘어서 중앙통제실과 소통하여 도움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테스트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모의 구조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조팀이 신속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고 모의 위험이 완전히 통제되었는지 점검했습니다. 저는 장비에서 나는 부드러운 삐 소리와 화면에 비치는 밝은 불빛들이 구조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전체 훈련은 단 몇 분 만에 마무리되었지만 그 순간들은 매우 길고 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경보음이 멈추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역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는 한때 첨단 기술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안전 시스템은 단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뉴욕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훈련은 혁신과 팀워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역을 떠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과 함께 이 경험에서 배운 모든 것을 집으로 가져가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여정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제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애쓰던 와중에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소피아 씨와 제시카 씨라는 두 명의 절친과 항상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며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끈끈한 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로운 영혼과 꿈으로 가득 찼던 제 친구 에바 씨께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공부하며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갑작스런 결정에 저는 제시카 씨와 함께 버림받은 느낌과 가슴 아픈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때 끊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우정의 결속력이 순식간에 끊어진 것 같았고 친구 한 명을 잃은 고통이 제 무거운 짐에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미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 중국의 부동산 대표를 신뢰했었는데 그분이 정직하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그분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저축이 사기당해버렸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끼며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잃은 고통은 매우 컸고 가족들로부터의 반대와 실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친구, 그리고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저는 위로를 받기 위해 하퍼 씨와 한국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깊이 공감해 주시며 과거 한국이 더 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 씨라는 다정한 한국 동료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제 아파트 근처의 작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께서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투로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준호 씨께서는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어려움에서 일어설 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불굴의 정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최첨단 재난 대비 시스템과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돕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들려주셨습니다. 과거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호 씨의 말은 간단하고 명확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제 고난이 저를 위한 새로운 길, 즉 회복력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옛 삶과 멀어지는 고통이 저를 압도했지만 준호 씨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들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는 이 나라에서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저는 다시 마음을 열고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둠을 지나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힘과 따뜻함을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워지더라도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제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불꽃이 되었고 희망과 믿음,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에 푹 빠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희망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지하철 안전 시스템과 재난 대응 조치들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고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네 상인분께 한국어로 말을 걸어본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저는 긴장했지만 그 상인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시며 제 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저를 환영받는 느낌을 주었고 계속해서 배우겠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화 한마디, 새로 배운 한 단어 한 단어가 저를 이곳의 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곧 한국이 단순히 방문객들에게 이국적인 목적지만이 아니라 똑똑한 기술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 때 이끌어 주셨던 하퍼 씨와 준호 씨라는 두 친구께서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한국의 힘이 단지 첨단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에도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문화축제들을 방문하며 심지어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이곳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서로 도우려는 마음가짐이 제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지 엔지니어와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조기 경보 센서와 자동 안전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모든 정보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들도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의 기술과 정신이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제 과거의 어려움, 저축을 잃은 아픔과 소중한 우정의 깨짐이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절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강하게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분주한 거리와 지하철을 걸을 때마다 저는 발전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하고 안전한 승강장,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저에게 제가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의 조화는 단순히 재난 예방의 청사진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의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매우 기대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누며 제 여정이 변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더 안전하고 서로 연결된 삶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모든 좌절이 밝은 내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미래를 향해 저의 마음은 매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